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픽을 이제 바로 프레임을 통해서 웹사이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찾은 하나의 랜딩 페이지인데요. 이걸 그냥 프레임에서 복사부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또 깨지는 게 하나 있죠. 오토이스트를 쓰면 이런 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피그마에서 고정 픽셀로 그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반응형 설정해줘야 됩니다. 왼쪽 파란불이 들어온 거 있죠. 이 상단 위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생기고 웹사이트로 가보면 원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잘 나오죠. 크기를 줄여보시면 아주 또 기깔나게 버터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피그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피그마로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또 엄청 멋있게 그린 그래픽을 그냥 코드 없이 웹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이머를 이용해서죠. 그러니까 피그마에서 프레이머로 일단 임포트를 이제 먼저 합니다. 이게 이제 완성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래픽들을 조그만 수정 과정을 좀 거쳐주면 되게 완벽하게 한 99% 정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프레이머에서 그려진 것들은 뭐죠? 웹사이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픽을 이제 바로 프레임을 통해서 웹사이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샘플을 이제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하나 찾았거든요. 매티어스 베이디아 이런 분이 이제 랜딩 페이지를 하나 그려주셨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프레임으로 임포트를 해보고 거기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반응형 설정해주고 웹사이트로 배포까지 한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 이제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찾은 하나의 랜딩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 깔쌈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자물쇠 풀어주고요. 이 안쪽에 그냥 되게 뭐 프레이머를 위해서 그려진 그래픽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깔끔하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레이어 정리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레임으로 어떻게 임포트를 하냐, 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임포트를 원하는, 그 다음에 커맨드 P를 누르면 피그마에서 이렇게 명령어나 플러그인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프레이머 카피 페이스트 요거를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눌러주십니다. 그럼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카피 되었다고 뜨죠. 요걸 그냥 프레이머에서 복사부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맨드 V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피그마에서 이미지들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좀 이상한 잘못 임포트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피그마에서 잘 그려주시면 사실 뭐 임포트가 그대로 되는데, 여기서 이런 레이어 블러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래픽 이미지로 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일립스를 왼쪽 정렬해 주시고 아래쪽 레이어로 뺀 다음에 기존 일립스는 지워주면 똑같은 이런 그래픽이 잘 들어오죠. 여기서 이런 플래튼 같은 거 쓰시면 지금 이런 과정이 없을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린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립스도 빼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위치를 맞춰주기가 쉬워서 프레임을 하나 넣고 맞춰줬습니다. 위치를 빼고 지우고, 그러면 역시 같은 형태의 그래픽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 데스크탑 캔버스가 딱 있죠. 요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프리뷰로 보면은 웹사이트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버스 안쪽에다가 요걸 넣고 프리뷰를 봐야 됩니다. 사이즈가 좀 다르죠. 사이즈를 조절해 줄게요. 1440에 3887 해주고 필요 없는 요 탑바는 지워줄게요. 요거를 잘라서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 상단에 재생 버튼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웹사이트 뷰로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보여지게 되죠. 여기 밑에 또 깨지는 게 하나 있죠? 이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그마에서 그리실 때 오토이디스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오토이디스를 쓰면 이런 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이머에서도 오토이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토이디스 눌러주시고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짜잔 하고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이트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가 좀 잘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오토이드스, 잡아서 오토이드스 해주시면은 아름답게 이렇게 텍스트들이 잘 들어왔다.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응형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피그마에서는 이 반응형 설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후터 같은 거 그릴 때도 1440 픽셀로 고정하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도 1440 픽셀로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정을 한 요소들을 만약에 이 1440보다 큰 모니터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1500, 1700 하면 이제 여백이 잘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데스크탑이 지금 14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늘려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잘린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큰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피그마에서 고정 픽셀로 그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프레이머는 반응형 단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쳐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웹사이트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린 곳에서 이제 고쳐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요 내부바 요거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다시 원상복귀 하고요. 내부바에서 일단 요 내부바를 싸고 있는 이 데스크탑 레이어가 하나 더 있죠. 여기 1440 픽셀이어 돼 있는 거를 릴레티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는 이 전체 레이어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도 요 길이가 따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늘렸을 때 이게 그대로 따라갔죠. 100%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내부바도 마찬가지고 픽스드가 아니라 릴레티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왼쪽 파란불이 들어온 거 있죠? 이거를 해제시켜 줘야지 중앙 정렬이 됩니다. 왜냐면 이 파란불은 핀이라고 부르는 건데 왼쪽에 이제 얘를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88 픽셀 값을 항상 유지시키게끔. 즉 화면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왼쪽 여백이 188 픽셀로 계속 남아있는 게 이 핀 레프트의 효과라는 거죠.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중앙 정렬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게 되면은 같이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같이 늘어나면서 여기 이제 중앙 정렬이 돼 있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텍스트들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들을 다시 이렇게 잡고 보면은 왼쪽에 또 핀이 걸려 있죠.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핀을 걸어버리면은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서 이 전체 내부 바의 오른쪽에 항상 붙어 다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바의 크기도 반응형으로 늘어나고 안쪽에 있는 텍스트들도 아름답게 그 반응형에 따른 크기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터가 또 문제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한번 또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후터를 이제 싸고 있는 그래프 레이어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스크탑은 100%로 바꿨고요. 요게 또 100%로 바꿔주면 되겠죠. 고정값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캔버스를 늘릴 때 이 안쪽에 후터가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쪽에 이 렉탱글도 역시 1440 고정값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릴레티브로 바꿔줍니다. 이걸 이제 모니터 사이즈를 늘리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응형 단위를 잘 쓰시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 두 번째 뭐라 했죠? 이제 핀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또 왼쪽에 핀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왼쪽 핀을 해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늘리면 어떻게 되냐? 왼쪽이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잘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격도 자기들이 알아서 벌려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형과 핀을 써주면은 반응형 관련된 설정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쉬운 거 남았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요소들이 중앙 정렬이 안 되겠죠? 중앙 정렬 해줍니다. 중앙 정렬 하면은 왼쪽에 있는 핀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 또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 관련된 반응 설정을 끝마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늘리건 줄이건 간에 이 요소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할 차례입니다. 모바일도 똑같아요. 모바일도 임포트한 거 좀 이제 수정해주고 반응을 설정해주면 끝납니다. 피그마로 다시 돌아가서 모바일 레이어 선택해주고 커맨드 P 누른 다음에 프레임워크 카피 페이스트 플러그인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카피가 되었죠. 여기서 붙여넣기 커맨드 V를 해서 붙여넣어줍니다.
짜라란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역시 얘도 요 같은 효과 수정을 빠르게 해주도록 할게요. 엘립스, 상당 넣어주고 지워주고 같은 효과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엘립스 5도 붙여넣기 하고 정렬 맞춰주고 붙여줍니다. 역시 같은 그래픽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런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또 잘못 임포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SVG로 그냥 그려주시면은 임포트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네, 이렇게 중앙 정렬까지 해서 고쳐줬고요. 네, 모바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캔버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폰 모바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428에 5563이에요. 그래서 428, 5563 넣어주면은 같은 캔버스 사이즈가 되고 복사한 레이어들을 잘라서 안쪽에다 붙여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폰에서는 이 데스크탑 레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하이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프리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1440픽셀에서는 이렇게 데스크탑이 보이다가 이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 뷰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설정하실 때 주의해 줄 게 1440에서 한 1200 정도는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200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1200에서 1400까지 데스크탑 그래픽을 만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다가 1200보다 작을 때 요 모바일 뷰가 보여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00이 기준점이라고 해서 반응형 용어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또 근데 아까 보시면은 이게 좀 넓은 화면에서 이런 여백이 생기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응형 설정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살짝 늘려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모바일 자체가 픽스드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내부가 또 픽스드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릴레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릴레티브 100% 바꿔주고요. 내부바 릴레티브. 네, 릴레티브 설정을 이 그려진 그 캔버스 사이즈에서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하겠죠. 위에 왼쪽도 핀이 왼쪽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만 걸려 있어야지 이게 늘어날 때 아이콘이 잘 따라오겠죠. 그다음에 내부바도 왼쪽에 핀을 해제해주면 중앙 정렬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푸터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푸터가 역시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제 고정 값이 아니라 반응 숫자로 바꿔줄 거고요. 또 안쪽에 핀들 해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푸터, 반응형, 그 다음에 안쪽에 핀들을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폰의 가로 사이즈가 늘어날 때 중앙이 따라오면서 이게 늘어나죠. 그리고 뒤에 사각형도 반응형 설정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걸 눌려보면은 중앙에 있으면서 꽉 차게 반응형으로 사각형의 크기가 커지면서 반응형을 서포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쉬운 거 남았죠? 이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중앙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 정렬. 요거를 중앙 정렬. 요거를 중앙 정렬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역시 그 크기가 큰 폰에서도 크기가 큰 태블릿, 폰보다 좀 큰 사이즈들의 태블릿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폰들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그 그려진 그래픽들을 원하는 의도대로 잘 전달할 수 있다. 반응형, 그러니까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모니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1400 픽셀, 그러니까 120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데스크탑 그래픽이 잘 보이시다가 요거보다 좀 작아질 때는 1200보다 작아질 때 갑자기 이제 모바일 뷰도 반응형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00, 428 픽셀 이렇게 딱 고정된 화면에서만 내가 원하는 그래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큰 사이즈의 모니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형 그래픽들이 웹사이트로서 잘 동작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제로 웹사이트로 배포해 보려면 너무 방법이 간단해요. 이 상단 위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생기고 웹사이트로 가보면 원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크기를 줄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설정했던 반응형 그래픽들이 아주 또 기깔나게 버터처럼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너스로 여기다 도메인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해주면 좋죠. 피그마 이런 식으로 원하는 도메인 가서 내가 만든 코드 하나 안 쓰고 만든 이 웹사이트를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네, 제가 이제 초반부에 영상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그마에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픽을 어떻게 했죠? 코드 하나 안 쓰고 바로 웹사이트로 바꿨죠. 그것도 반응형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자이너분들이 반응형 관련된 것들을 잘 처음에 신경을 안 쓰세요. 왜냐면 그냥 고정된 캔버스에서만 이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웹사이트나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반응형 개념, 자기가 그려진 그래픽이 되게 다양한 모니터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구나를 항상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반응형 단위나 핀 설정 같은 것들을 프레이머에서 해주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이제 개발자랑 협업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자기의 어떤 그린 그래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구나 까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프레임으로 옮기면 웹사이트가 된다니까요. 코드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픽이 그대로 이게 너무 대단한 겁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응형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플로우를 정리해 보면 피그마에서 프레임으로 플러그가 있으면 임포트 된다. 한 80~90% 정도 그런 이제 오차율을 갖고 임포트 된다. 근데 피그마에서 조금 그런 그래픽들 그리는 거에 대한 방법을 프레임에 맞게 맨 처음부터 그리면 그런 것들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오차율 같은 건. 근데 이제 어쨌든 오차율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가지 수정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수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반응형 단위를 이제 설정해주면 된다. 반응형 단위 설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반응형 단위 설정해주고 하나는 핀 설정 잘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잘 설정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반응형 관련된 거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다 설정됐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배포를 퍼블리시 버튼 꽉 눌러서 해주시면 웹사이트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주제 같은 게 있거나 되게 신박한 기능, 또 이제 프레임워크 쪽 관련된 건 항상 급진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또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